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4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간의 공방, 점입 강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지막 라운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마지막 라운드라고 했느냐?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년 7월 말까지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러냐면 공수처가 7월 15일 날 발족하도록 원래는 돼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그때까지 발족하기는 어려워졌죠. 그것도 이미 제가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고. 자, 그렇더라도 공수처가 언젠가는 발족이 될 가능성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발족이 되면 윤석열 검찰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게 된 계기가 바로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또는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어떤 임기 말 보신, 그래서 보위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을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중요 사건, 고위공직자 사건, 권력형 비리 사건 이런 거는 공수처가 그거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어요? 그 일이 가져오세요. 그러면 무조건 줘야 됩니다. 공수처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독소 조항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법은 이미 통과가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만약에 정말 7월 15일 날 출범한다면 지금 윤석열 총장 저렇게 흔들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면 한 열흘 정도만 지나면 그 공수처는 무력화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또 변수가 생겼다. 결국 공수처가 7월 15일 날 발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검찰 체제가 권력형 비리나 아니면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불안하다. 이 불안한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그 흔드는 결정적인 게 윤석열 총장 본인을 흔들지 못하니까 최측근이라는 한동훈을 물고 들어갔는데, 이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에는 채널A 전 기자와 이렇게 엮여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녹취록을 보면 엮여 있는 게 없습니다. 만나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걸 이제 억지로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윤 총장 반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본인도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수사지휘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문수사자문단, 윤석열 총장이 지금 어제 열겠다고 했었죠. 그거 중단해라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는 특임검사급에 준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맡고, 그러니까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손 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과만 보고받아라.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가 이제 위법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고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수사지휘에 대한 대항으로 일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문단 이거는 철회했습니다. 철회했고, 두 번째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전국에 있는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게 구조가 이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말을 안 듣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을 안 듣는 중앙지검장. 그런데 이 중앙지검장과 법무부는 같은 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만 중간에서 고립무원의 상태가 돼 있죠. 이 고립무원의 상태를, 왜냐하면 대검에 있는 부장들도 전부 다 추미애 사단으로 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의 부장들 데리고서 회의를 해봤자 전부 추미애 장관 역성 드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도 고립돼 있고 중앙지검과의 관계에서도 고립돼 있고,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손을 뻗고 구원을 요청할 사람들이 누구냐? 전국에 있는 검사장이다. 검사장급 이상이다. 그래서 검사장급 이상 회의를 연 겁니다. 어제 무려 오전 10시부터 9시간 정도에 걸쳐서 열었죠. 첫 번째 연 게 고검장 회의고요. 고검장 회의에는 윤 총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후 2시 좀 넘어서부터는 수도권 검사장 회의를 열었고, 이거는 불참했고, 윤 총장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후 5시 정도부터는 지방검사장 회의를 해서 여기도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장관 지시의 불법성,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제기가 됐고, 근데 우선 그거부터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전문수사자문단 중단 요구, 이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장관 수사지휘권에 속하는 얘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주 두 번째 지시 있죠. 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서 결과만 윤 총장한테 보고하라. 요 두 번째 지시. 이거는, 자,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대한 수사 지휘에서 손 떼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검찰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그러니까 이거는 법무장관의 지휘 감독을 검찰총장이 따라야 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지검장과 형사 1부장이 검찰총장의 지휘를 따라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 중에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맞다, 장관 지시를 따르는 것만 맞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죠? 이 조항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청법 또 8조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것 외에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아니면 중앙지검장이 아닌 일반 검사들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는 것, 이것은 검찰청법 8조에 위반됩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는 뭐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독립적으로 수사해라, 총장한테 보고하지 말고, 이게 실질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총장만을 지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총장한테 보고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하다 하는 것이 이제 검사장들의 얘기입니다. 검사장들 중에서는 위법하다고 주장한 검사장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한 검사장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여하튼 이거는 검찰청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청법 제7조 제8조 이거에 대한 위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제민주주의 20일 있죠.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인 김경률 회계사가 하고 있는 경제민주주의 20일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또 연구를 해서 낸 결과인데 그게 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그 1월 달에 1차 좌천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2차, 6월 달에 2차 좌천 조치를 했죠. 1차 좌천 조치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자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보냈으니까 이거 뭐 명백한 좌천입니다. 왜냐면 과거 중수부장이 부산고검 차장으로 간 거니까, 중수부장 정도면 과거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다음 자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국장이나 아니면 승진을 해서 고검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고검의 차장검사로 갔다? 명백한 좌천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채널A 전 기자와의 어떤 검언 유착 의혹, 이 유착 의혹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게 아니고 오히려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그걸 억지로 붙여서 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자, 이게 또 위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징계 혐의자에 대해서만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명한 거는 맞죠. 그런데 왜 윤 총장한테 사실상 지휘권을 박탈하느냐? 이것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한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징계 혐의자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는 검사징계법 8조 위반이다. 이건 뭐 누가 봐도 명백하죠. 위반입니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직제규정 제4조의 제3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무부 직제규정에 보면 법무부 직제에 각각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장관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제4조의 3이라는 것은 감찰관에 대한 역할입니다. 감찰관. 그런데 여기 제2항에 보면 감찰관은 다음 사항으로 장관을 보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관이 장관을 보좌하는 업무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4조의 3, 제2항에 한 11가지인가 뭐 이 정도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2호에 보면 보좌하는 업무입니다. 이거는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 처리, 이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 처리. 이걸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감찰 또는 조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수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건 그 혐의자에 대해서 감찰을 한다는 것은 그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영향은 뭐 미치는 거죠. 그건 뭐 명백하게.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법무부 직제규정 제4조의 3, 제2항 제2호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 처리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괄호하고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검찰청에 대하여는 사건의 수사,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한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면, 아니 감찰을 한다면 그거는 수사에도 관여하게 되는 것이고 소추에도 관여하게 되는 것이죠. 재판에는 아직 뭐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관여한다고 볼 수 없지만 수사와 소추에 다 관여합니다. 그거는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법무부 직제 규정에 위반된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감찰의 근거는 감찰규정 5조의 3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찰규정 5조의 3이라는 것은 훈령입니다. 훈령. 법무부 훈령. 그런데 위에 법무부 직제 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어떤 게 우선하죠? 대통령령이 상위에 있죠. 대통령령보다는 또 법이 상위에 있고. 이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는데 이것도 또 검찰청법 34조 1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장관이 대통령한테 검사 보직을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난 1월 인사 때도 1월 인사 때도 윤석열 패싱 얘기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총장 의견 들었나요? 거의 100% 안 들었을 겁니다. 들었으면 윤석열 총장이 당연히 반대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공개적으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 아직.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월달 정기 인사도 패싱했는데 이번에 더군다나 그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전보 조치하는데 들었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검찰청법 제34조 1항 위반이다. 그러면 도대체 몇 개 위반입니까? 몇 개의 조항 위반이냐? 이거는요, 위법한 짓이거나 부당한 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 검사장급 이상들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 위법한 건 물론 그건 뭐 처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스스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부당한 것은 검찰청법에 보면 또 이의제기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연히 이의제기를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뭐 미리 그 연막을 쳤더군요. 뭐 재수사 지휘란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연막을 쳤는데 여하튼 부당하다.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입장을 밝히고 부당한 지시는 검사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뭐 철회하거나 아니면 제3의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하는 해법을 내놔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건대는 이건 결국 이렇게 되면 이 검사장 회의에 참석했던 수도권 검사장과 지방검사장만 한 명인가 빼고서는 전부 다 같은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제외하고서 전부 다 징계를 해야 되느냐? 검란 사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